네,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전세기로 수송해 임시시설에서 관리하는 초유의 작전이 시작됐는데요. 다른 재난과 달리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데려오는 거라서 특히 시설 격리가 안전한 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엄중식 가천의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비행기는 밀폐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함께 오는데 이 안에서 감염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 철수하는 교민분들은 무증상자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 무증상자들이지만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하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매우 특수한 공기 조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공기 조절이 아니라 병원의 음압병실 이상의 그 공기 조절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공기들이 비행기를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비행기 내에서의 감염 전파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희귀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제 도착하면 진천과 아산 임시시설에서 이제 2주 동안 머물게 될 텐데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이제 이 시설에서 한 분이 한 개의 방, 그러니까 한 개의 독립된 방과 화장실 뭐 이런 생활 공간을 배정을 받고 거의 자가격리 수준에서 능동감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들이 같은 건물에 배정이 되더라도 어떤 그 이동이나 이런 데서 마주치거나 이럴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를 한 상태에서 매일매일 이 체온과 증상을 측정한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가장 최고 수준의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수준의 그 관리를 하다 보면 실제 아주 초기 증상인 분들을 바로 발견을 하고 이제 발견 즉시 이제 격리하고 확진 과정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 사이에서의 전파 뭐 이런 것들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식사 같은 것도 함께 하시는 게 아닌가 보죠? 제 생각에는 이게 자가격리 수준이 되면은 이런 식사나 이런 그 생활 물품들을 배송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은 이제 처음에 뭐 집이나 자택이나 호텔로 보냈었잖아요. 그것과 비교하면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 안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닐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여는 있지만 자가격리 수준의 관리 그리고 능동감시를 한다면 그런 우려를 좀 많이 해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에서 생활을 할 때도 마스크 착용을 하고 생활을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은 뭐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제 돌아오시는 과정에서 이미 감염이 된 분들이 무증상으로 있다가 유입 감염 형태로 발생을 하고 발견이 될 수는 있습니다.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본 상황에서 좀 놀랐던 게 무증상으로 입국을 했고요. 지금도 뭐 특별히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바이러스 검사를 했더니 감염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무증상 감염자는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증상 감염자가 실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이제 별개의 문제이고 또 이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너무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무증상인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확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빠른 그런 바이러스 복제와 그로 인한 전파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한에서 오는 우리 교민들도 지금은 다 무증상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과 그 주변의 주민들의 안전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방역망이 여러 개 겹쳐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일단 그 시설과 그 동네에 있는 마을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주거하는 지역 또는 학교 이런 곳들이 기본적으로 몇백 미터에서 몇 킬로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비말 형태로 나와서 전파가 되는데 이게 정말 세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해도 2m를 못 날아갑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비말들이 나와서 이 바이러스가 몇백 미터, 몇 킬로로 날아가갖고 전파된다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격리가 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인근 마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중국 현지 소식 다시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안영북특파원, 중국 확진 환자가 8,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말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네, 중국 당국이 오전에 발표한 공식 환자는 7,711명이었습니다. 근데 잠시 전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니 그새 환자가 또 늘어나 지금은 확진 7,832명입니다. 신종 바이러스 전염을 공포한 지 한 달도 안 돼 6개월 동안 이어졌던 사스 환자를 2,000명이나 넘어선 겁니다. 사망자도 170명입니다. 마지막 청정지역 티베트에서도 환자가 나와 중국 전역으로 확산했고요. 중국 내 외국인 환자도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호주인 2명과 파키스탄 유학생 1명입니다. 네, 수도 베이징도 이제 확산기에 들어갔다. 또 후베이성 황강이 제2의 우한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왔다죠. 네, 베이징은 지금 환자 114명에 사망 1명입니다. 베이징시 보건당국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환자는 외지인 출신이었는데 이제 유입기가 끝나고 베이징 안에서 자체 확산하는 시기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시는 17년 전 사스 때 사용했던 격리병원을 긴급하게 보수하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성장은 인구 750만 명 황강이 제2의 우한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환자가 우한 다음으로 많아서 496명에 사망자도 12명인데요. 성도인 우한보다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열악해 더 걱정입니다. 후베이성은 춘절 연휴를 2월 1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중국 소식 듣고 왔는데 지금 그럼 그 충북 진천 쪽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우려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2m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좀 당부의 말씀이랄까요?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은 이 시설에 격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과도하다고 싶을 만큼 굉장히 수준 높은 대응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구상에 있는 미생물 중에서 이렇게 공간적으로 몇백 미터, 몇 킬로를 날아가서 스스로 이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사람 감염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물리적 거리만으로도 이미 차단이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분들이 정말 스스로의 자가격리 또 능동감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발병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됐을 때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 위해가 되는 그런 행위를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또 그 시설을 경호하는 여러 경찰 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입출입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통제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좋고 우리 교민들이 굉장히 고생해서 돌아오는데 좀 따뜻한 공동체 의식으로 맞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자료가 나왔다는데 이 6번째 확진자 있지 않습니까? 진짜 3번째 확진자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 일상 접촉자라고 질본에서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것도 위험한 겁니까? 밀접이 아니더라도. 네, 그 능동감시자로 분류를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이 역학조사관들이 이 CCTV나 이런 것들을 보고 분석을 하면서 능동감시자인지 또는 자가격리가 필요한 이런 밀접 접촉자인지를 가리게 되는데 네. 이 능동감시자로 분류를 했다면 어떤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네. 이 과정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를 봐야 되겠고 오류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밀접 접촉자나 능동감시자를 가르는 경계 기준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선제적으로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의 차이가 뭘까요? 밀접 접촉자, 일상적인 접촉자의 네. 차이는 이제 그 정황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런 접촉, 그리고 이런 비말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갈 가능성이 매우 없는 그런 가능성, 이런 거를 이제 일상 접촉자로 분류를 하고요. 네. 반대로 상당히 오랜 기간 충분히 이 비말이 전파가 됐을 거로 예측이 될 정도의
시간과 공간적인 공유성을 갖고 있을 때는 이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해진 어떤 시간적 기준이나 어떤 거리를 이렇게 딱 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역학조사관 같은 전문가들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이 식사를 했더라도 일상 접촉자, 밀접이 아니라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럼 저희가 중국 지금 소식 듣고 왔는데 지금 매일매일 저희가 연결해서 듣고 있지만 그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중국은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를 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한시가 이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동이 완전히 통제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한시 내에서의 이제 유행 전파는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저희가 우한에서 일어난 이 유행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다른 도시, 다른 성 이런 쪽으로 번져나가서 그 지역에서의 이 지역사회 유행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우한 이해이 지역에서 유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지역에서의 유행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로 또다시 유입이 되는 사례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유입 과정에서 또 다른 많은 노출자들이 생기게 되면 상당히 우리도 또 다른 지역사회 유행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곧 WHO 세계보건기구 임시 그 긴급 회의가 열리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더 이상 그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 선언을 미루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 비상사태 선언이 늦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비상사태 선언을 한다면 국제적으로 어떤 그 사람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